이명박 대통령이 그들한테 뭐라 하겠냐? 옥수수 10,000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올라간 다음에 11월부터 이명박 역적 패당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명박 역적 패당 모두를 지도 없이 모자리 불바다에 쳐넣겠습니다. 마귀를 쳐치라! 그리고 11월에 2가지 액션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황장혁 암살단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보냈고 또 11월에 천안함 공격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너네 나하고 등 쥐고 살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너희들도 한번 좀 괴롭힘을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2010년에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의 행태는 그 야인 시대에서 그냥 깡패가 이게 시장 바닥 쓱 돌다가 뭐 좀 좋아해서 안 주면 두고 보자 해가지고 와서 깽판 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럴 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크게 예고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북한의 셈법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독재 국가들이 이제 많이 하는 셈법인데 사실 독재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겠죠. 경제도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고 북한은 더더욱이나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그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다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자기들이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왔는데 그러면 그게 공짜냐. 자기들은 선의를 베푼 건데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평화로운 건 서로 좋은데 무슨 대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의 계산법은 평화롭게 지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을 다 재개한다든지 개성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내가 남조선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더니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않고 양보만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은 무슨 권한으로 평화를 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우 이제 억울한 심정인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지금 50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수도 서울은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있어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은 좀 더 멀잖아요. 가시적으로 대포 쏴도 그냥 서울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주는 게 자기들은 뭐 인심 베푸는 선심 쓰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요. 맨날 때리다가 하루 안 때렸다고.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커다란 배경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나고 개고소한 지 2년밖에 안 된 푸른색 현대식 건물은 3초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유태현 종합지원센터의 유리창과 외벽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홍영희 선생님, 북한이 진짜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떤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게 정말 그 이유일까요? 대북 전단은 이제 도화선 역할을 한 거고 하고 싶은 동기는 본래 구조적으로 쌓여 있는데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야말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그 구조적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받는 거. 무역으로 보면 4년 전에 6억 달러인데 지금 24억 달러. 4배로 무역 적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거기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우리 젊은 지도자 동지가 남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협력으로 갔는데 이게 잘못 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아니라 저 남한 때문에 그래.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목하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건데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과의 핵 협상도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재를 풀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도발로써 이제 푸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폭파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걸 과시하면서 우리의 분노는 이 정도다. 우리는 피해자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파괴 행위를 하지만 그 원인은 모두 대한민국과 미국이 제공했다. 이런 식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북한 지도부에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잘만 하게 되면 북한의 유엔 제재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까지 해주게 되면 미군 철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북한을 설득을 해서 북한 김정은도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환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 10만 군중 앞에서 그 연설을 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이솔주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수 여사와 함께 추석단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국력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자기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 버리니까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있는데 이걸 한 방울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삐라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이 남한 땅에서 탈북자들의 이미지를 갖다 이제 막 목치를 하고 매장을 시키고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측면이 다른 해석도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비건 만나가지고 이거 북한이 저렇게 화났는데 우리가 좀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한국이나 미국한테 분명히 메시지 전했고 책임 회피했고 김여정의 지위도 좀 높였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여정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더 손해라는 걸 직감한 거죠. 왜냐하면 개성에다가 군대를 보내면 전기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대주는 거거든. 그 우리가 대주겠어요? 끊어야죠. 군대 와봐야 야영하기도 힘들어요. 물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아, 정글의 법칙 같은 거네. 아, 그렇죠.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우리 확성기가 한 몇 배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기네들은 훨씬 더 그 동요가 더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단을 우리 보내봐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 경제력이 뛰어나고 자유민주주의고 한데 독재국가에서 뭘 선전하겠어요. 우리 전단은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북한은 너네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남한처럼 되면 너네도 잘 살 수 있다. 보내면 전부 핵폭탄 같은 위력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선전해봐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동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아니 대통령 사진에 담배째 뿌린 거 보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런. 쓸데없는 연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가 애초에 요 정도 하고 그만둘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까. 극적인 효과를 거둔 다음에 자기가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모든 영광은 수령에게 자기한테 돌리고, 와. 만약에 다음에 남북관계가 좋아서 정상회담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납불 기지 않고 자기 가서 악수할 수 있잖아요. 김여정만 너 조금만 쉬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주고 싶습니다. 총알바지 됐네.